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육장입니다. 어제 비가 내리고 나서 오늘 다시 기온이 뜨거워지고 있네요.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테이라이브 당선인 스페셜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선에 성공하신 박안희 청주시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안희 의원님 소개해드릴게요. 충북대 학생회장 하시고 생태교육연구소 또 사무국장도 하시고 사단법인 두꺼비 친구들 상임이사 하시고 저번에 이제 청주시 의원이 되신 다음에 이번에 또 당선하셔서 재선 의원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박안희 의원님을 모신 이유는 그 치위의 도의회에 있는데 가장 먼저 청주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섭외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 먼저 모시게 됐습니다. 당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선거운동도 재밌게 하시던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가 상당히 어려운 선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람이 정말 세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느꼈던 이제 선거였고, 여하튼 낙원을 받고 이번에 이제 살아 돌아온 경우라서 지지해주신 시민들, 지역 주민들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선거를 좀 재밌게 해보자, 이제 축제의 분위기로 해보자, 뭐 이런 이제 저희 그 논의가 있었어요, 기획이. 네. 그래서 뭐 아기상어 모자를 쓰고 시민들과 함께 율동하고 하면서 좀 재밌게 선거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글쎄, 선거 로고송이 되게 트로트 신나는 거 위주인데, 아기상어 노래. 네. 애들이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애들한테 인기 있는 노래라서 그런지. 그 아이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니까 더불어서 이제 엄마, 아빠들도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득표 전략, 홍보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유, 성공하셨네요. 지금 지역구가 그러면 산남동, 분평동, 남이 현도까지. 남이, 현도면, 네. 여기에서 그럼 세 분이 당선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의원님하고, 안성현 국민의힘 의원님하고, 그리고 이문성 의원님. 예, 이문성 의원님 이렇게 되셨군요. 나번으로 성공하기가 사실은 조금 핸디캡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잘 재선되셨는데, 잘 아시죠? 두꺼비 마을, 산남동. 예. 거기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구룡산 지키기 이런 것도 많이 하셨고, 어제 제가 산남동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두꺼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두꺼비인지 맹꽁인지 뭐 물어보고 그랬는데 두꺼비로 판명됐는데 실제로 청주에서 저는 처음 봤어요. 두꺼비가. 그리고 엄청 크더라고요. 요새 돌아다닐 때입니까? 특히 이제 두꺼비들이 장마철 되면 여러 가지 먹이 활동들을 하러 많이 나오는데, 이제 어제 그제 이제 비가 오고 하니까 습해지면서 먹이 활동 아마 나왔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쪽 구룡산 일대 두꺼비가 한 몇 마리라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개체 수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이제 구룡산 주변에 두꺼비들이 산란하는 곳이 지금 3곳, 4곳 정도 돼요. 그래요? 아직도. 네. 이제 생태공원 만들면서 그곳에 조성된 뭐 거울못이라고 하는 데서도 산란을 하고, 법원 뒤에 보면 생태 복원 사업을 한 데가 있어요. 네. 거기 전원주택 한 곳 있는데 바로 옆쪽에 보면 그래요? 예. 거기서 중간중간에 이제 논도 만들고 습지도 만들고 예전에 만들어 놓은 곳에서 두꺼비들이 산란을 하고 있어요. 그 근처 식당에서 나타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성화동 쪽에 농촌방 쪽에서도 산란을 많이 하고 해서 해마다 새끼 두꺼비, 작은 이제 네. 알에서 부화해서 변태해서 새끼 두꺼비로 이제 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개체 수는 수십만 마리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중에 과연 얼마나 이제 성체로 살아남아서 다시 이제 산란을 하기 위해 내려오느냐, 이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제가 어제 본 좀 주먹보다 큰 그 친구는 성체인 거예요? 성체고요. 아마 뭐 대략 주먹만한 사이즈면 거의 10년 이상 된 두꺼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두꺼비가 사람이 다가가고 사진을 찍어도 포즈를 취하더라고 움직이질 않던데.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 양서류 중에는 가장 파워 있는. 그렇습니다. 양서류죠. 어제 두꺼비 포스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있잖아요. 운영하시던 뭐죠? 원흥이 생태문화관인가? 생태문화관. 그건 지금 직영하잖아요. 네, 그렇죠. 시에서. 네, 원래 거기서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제가 이제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의원 출마하면서 그만두고 이제 운영을 하다가
3년 전에 이제 그 위탁이 이제 막 끝나고 시에서 직영 체제로 전환이 됐죠. 네. 시장님 임기 끝나기 전에 민간 위탁 다시 되돌려줘야 되지 않나 모르겠는데 뭐 시랑 어떤 얘기가 좀 있습니까? 아니, 전혀 없습니다. 예. 아, 네. 그럼 끝날 것 같군요. 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선 의원이 되셨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민주당 청주시 의회 원내대표가 되셨어요. 그래서 남다른 책임감이 있을 것 같고 또 이번에 뭐 민주당이 선거에서 많이 열세였지 않습니까? 네. 시의회만 빼고 그래서 느낌이 좀 남다를 텐데 어떤 각오입니까? 일단 이제 뭐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역전되어서 뭐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이 몇 분 안 남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행히도 청주시의회는 21대 21 동수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마 이제 시민들께서 일정 정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쏠림 현상에서 대안으로 이제 의회에서는 이제 동수로 양분을 해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주시의회가 거기에 이제 특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충북을 대표하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역할까지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그런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에서 그 가장 먼저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상대방이 삼선 시의원도 있었나요? 세 분이 있었는데 총 3명이 출마했어요? 그중에 이제 제가 됐죠. 예. 결선 투표까지 해서 됐다고 네, 합니다. 표차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 어깨가 상당히 무겁겠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 언론이나 시민들의 관심이 21대 21이니 의장은 누가 되느냐. 뭐 보니까 국민의힘은 그 누구죠? 김병국 의원님 6선 그분이 이제 후보가 되셨고 국민의힘 쪽에서 전반기는 국민의힘이 하고 뭐 후반기는 양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오긴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제가 뭐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원내대표 선출이 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전반기, 후반기를 나눌 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의장을 뽑을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제가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님하고 이런 얘기를 전혀 나누질 않았어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누구십니까? 박노학 의원님. 박노학 의원님인데.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전반기는 국민의힘에서 하기로 했고 후반기는 뭐 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되는 거 보고 전혀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자당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것은 공식적인 의견들이 언론에 좀 접촉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청을 드렸어요. 전혀 협상 자체가 진행이 된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입장이 점점 궁금해지는데 저기 민주당은 의장 협상단도 꾸렸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의 입장은 뭡니까? 저희는 이제 그 협상단에서 논의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 그 전에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 사실은 이제 원구성 관련된 협의를 하자라고 저는 이제 연락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사실 뭐 저희 민주당이 급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여당이 급한 상황이죠. 그런 겁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 협상단에서는 뭐 A, B, C 안을 가지고 전략을 좀 세워서 최대한 우리 민주당에 좀 손해가 가지 않는 그런 협상을 좀 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양쪽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양측에 좀 약간 좀 밀당을 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쪽에서도 표대결로 가도 우리는 뭐 아쉬울 거 없다. 이길 수 있다. 뭐 후반기에는 또 다른 의원이 나와서 결선을 이제 투표를 하게 되면 뭐 선수 나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렇게 표대결로 가서 어느 당이 다 독식을 한다든지 하면은 의회 운영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그건 저희가 이제 시민들이 선택해 준 것은 21대 21이에요. 어느 한쪽이 뭐 한석이라도 더 많다고 하면 당연히 뭐 의장 가져가고 뭐 이제 상임위 배분하는 거 당연히 인정할 텐데
시민들께서는 21대 22를 만들어 주셨고 음. 특히 저는 이제 그런 주장하고 싶어요. 지역구 의원은 저희가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거기가 비례대표 5명 중에 3분이 됐고, 세 분이 민주당은 두 2명이 명. 됐고.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지역을 대표한다라는 의미에서 바라보면 저희가 더 사실은 중요한 위치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아. 근데 여하튼 그런 뭐 그거는 이제 둘째치고 동수가 나왔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시민들께서 바라볼 때 인정될 수 있는 부분.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제 이거 나눠 먹기식은 아니지만 여하튼 동수이기 때문에 전반기 후반기를 나누든 뭐 어떤 방식으로 나누든 하는 것은 필요하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기 8대 의회 개회가 7월 1일이잖아요. 오늘이 16일이고 보름도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서로 대화가 없으면 어떻게 뭐 그냥 이대로 간단가? 사실은 이제 뭐 저희 쪽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이제 원구성에 대한 합의가 양 당 간의 원내대표들 간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를 먼저 이제 국민의힘에서 뽑으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거는 사실은 협치라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에서 협치, 내지는 뭐 시민 거버넌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먼저 원칙을 정한 후에 그렇죠. 협상한 다음에 네, 뭐 네. 그의 수순을 밟아도 되는데 네, 네. 사람은 또 뽑아놓고 따라와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유감을 좀 표하고 싶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일은 진행이 됐으니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라도 양당 간의 원내대표나 협상단들이 좀 만나서 원구성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사실은 이제 어느 한쪽이 동의를 안 해주면 원구성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어떻게 제가 전화해드려? 제가 보니까 서로 전화 먼저 하기가 또 그렇고 누가 보니까 중재자가 있어야겠네요. 이번에 그 낙선하신 분이 하든가. 그래서 아니면 뭐 시가 그 개입하기도 그렇잖아요. 그것도. 네. 그렇다고 어디 제3자가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간 양당에서 좀 올라급들이 서로 이렇게 막후에 협상을 하셔서 원내대표들끼리 일단 만나게 하는 거. 네. 이런 수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뭐 7월 1일에 원구성 잘 안 되고 뭐 표대결에서 싸우고 그 다음부터 뭐 사사건건 대립해봐야 시민들만 손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야당 원내대표가 되셨잖아요. 예. 정청주시 의회에.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원구성뿐만 아니고 그 의회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사실은 이제 제가 4년 전에 처음 들어와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험을 충분히 좀 발휘를 하고 싶다. 사실은 이제 의회가 그동안은 좀 시민들에게 좀 가까이 다가가는 게 좀 부족했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번 이제 회기부터는 좀 그 의회 자체도 다양한 그 시민 접촉 프로그램들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문학 강좌가 됐든 아니면 네. 뭐 도시나 이런 이제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좀 시민들이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는 의원님들 특히 이제 이번에 초선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셨어요. 뭐 네. 저희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래서 초선 의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 교육 프로그램부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시정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조례나 이런 제도, 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여러 가지 의회 본연의 기능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좀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이제 초선 의원 하실 때 상당히 열심히 하셨는데 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하시던데 그런 경험을 요번에 새로 28살짜리 시의원도 있더군요. 네, 당선자. 네, 최연소 그런 당선자. 분들하고 잘 공유하시면 좋은 활력 있는 의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민선 8기가 시작은 안 됐습니다만 청주시청 새로 짓는 거 이거 어느 세월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게 그 본관 건물을 예. 없애냐, 예. 두고 짓느냐 이것 때문에 또 다시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관련해서는 뭐 당내에서 의견이 좀 있습니까?
아직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 총회를 거쳐서 정리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부분은 이제 의총을 열어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나갈 것이고요. 다만 지금 이제 이게 뭐 인수위원회에서 논의 단계에서 이제 나온 보도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인수위에서 정리해서 이제 이범석 청주시장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공약을 발표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내용을 보고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시민들이 이제 본관 존치 여부와 관련해서 시민사회 뭐 이제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게 정리가 된 부분이 있잖아요. 예전에. 네. 그러하기 때문에 뭐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예전에 이제 시민사회와 이제 지역의 뭐 전문가분들, 뭐 의회 등등이 행정까지 다 모여서 결정한 사안인데 그 사안을 뒤집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으려면 다시 동의를 의견을 또 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예, 동의를 구해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절차들을 좀 충분히 거치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듣고 보니까 뭐 한 10년 내에 지어질래나? 아니 거기 공무원들은 여기도 근무하고 저쪽에서도 근무하고 아이고 힘드실 텐데. 근데 문화재조창 있잖아요. 그 임시청사. 네네. 그 일부 공무원도 상당히 만족한답니다. 좀 이렇게 식사하고 주변에 좀 산책도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근데 이제 환기가 좀 안 되는 거는 네네. 확실히 조금 건강에는 나쁠 것 같은데 거기 몇 년씩 있으면은 그만 안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들은 뭐 기술적으로 충분히 아니 그리고 좀 지금이라도 좀 예. 보니까 임시청사가 너무 임시해요. 안에도 좀 이렇게 칸막이 같은 것도 좀 지원해 주시고 예산으로 네네. 쾌적하게 좀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다. 환기 특히. 네, 그거 살피겠습니다. 꼭. 바로. 왜냐면 그 몇 년 이렇게 뭐 그럼요. 예. 집을 새로 지으려다가 아이고 이거 병들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거 문제는 잘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하면 민주당이 이번에 이제 선거에서 대부분 이제 졌잖아요. 그리고 4년 전과 딴판이고 청주시 의회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 그런 민주당이 이제 야당이 됐습니다. 야당으로서의 정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시민의 눈높이에서 좀 모든 관점을 풀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의 뭐 운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야 되고 시민들이 이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관점에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뭐 봄 가뭄, 여름 가뭄이 아주 심각했잖아요. 네. 어제 그제 비가 와서 조금 해결은 됐지만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지난 이제 탄소 중립 특위도 만들어서 뭐 제가 이제 운영도 해보기도 했었지만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는 게 상당히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미래 세대들을 위한 기후 위기, 탄소 중립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정책 의제화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뭐 남녀, 뭐 청년과 노인, 뭐 이런 세대별 갈라치기, 뭐 남녀 성별 갈라치기, 뭐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인권 도시 청주를 만드는 그런 좀 활동들을 좀 의정으로 풀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하간 협치를 기본 원칙으로 하려고 합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동의하고 뭐 협력하고 문제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또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암산 일방 통행길 하는 거랑 구도심의 충수 고도 제한하는 거. 근데 그런 게 한 번도 현 시장 때 다 결정된 거잖아요. 네네. 당선인이 바쁜다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시청 본관도 그렇고. 그럼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의회에서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당선인이 바뀔 때마다 뭐 다시 논란이 되는 일이 없지 않느냐. 결국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잘 못했는데 야당일 때 잘하겠느냐. 뭐 이런 이제 뼈아픈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이제 의원들의 모든 총의가 모아진 상태는 아니니까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이거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또 제가 또 이제 원내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원내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네. 모아야 될 거, 수렴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초선 의원님들께서 적극성들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네. 이런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초선 의원님들은 잘 또 내용을 모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는 요구들도 있고, 그래서 적극성들을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이제 협의를 할 거고요. 또 하나는 또 이제 결국은 의원들에게 그 총의와 더불어서 시민들의 어떤 공감이 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좀 최대한 의견 수렴을 좀 거쳐서 뭐 진행할 것과 뭐 수정해야 될 것, 보완해야 될 것들을 좀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내대표 되시더니 이제 말씀도 더 잘하시고 원래 잘하셨습니다만 또 재선의 포스가 보입니다. 아이고, 지금 안 그래도 좀 질문제 독수리 오남매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여쭤본다고 했는데 제가 원래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는데 오늘 그분들하고 식사를 하시게 됐다는 거 해요. 예. 이거 녹화 끝나고 식사를 하러 가신다는데 좀 아쉽지만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참 좀 안타깝게 5분 중에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더 이제 부담감이 사실 더 크죠. 함께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민감한 정책 이제 시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하고 의견 나누고 이러면서 공감대 형성하면서 이제 지난 4년간 의정 활동을 했는데 저 혼자 남아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상황이긴 해요. 이제 낙선하신 의원님들 목까지 최선을 다해서 좀 의정 활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분들의 뜻이 결국은 시민들의 뜻을 좀 최대한 받아서 해라. 시민들이 눈높여서 해라라는 게 아마 그 같은 뜻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세로 시민들과 더 가까이 시민들의 곁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여일 의원님 또 누구죠? 유영경 유영경 의원님, 의원님, 이재숙 의원님, 이재숙 의원님, 이현주 의원님. 이현주 의원님, 그리고 이제 박완희 의원님. 그래서 그 5명의 의원들이 아주 개혁적이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다 보니까 다 초선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내 또는 의회 내에서도 약간 왕따 비슷하게 돼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그런 개혁적이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많이 알고 있으니 이번에는 이제 낙선하셨지만 또 정치를 계속 하신다면 더 좋게 평가받을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영경 의원님 왜 2명 뽑는데 나번을 줘가지고 그냥 당선한 의원이 아마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네, 그죠? 부담을 많이 갖고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치 네. 있는 의원 떨어뜨리고 자기가 공천받은 것처럼 돼서 그분이 좀 안타깝고 여러분들 의원들 잘 하셨고 또 이분들뿐만 아니고 낙선하신 국민의 의원님을 포함해서 다 기운을 차리시고 새로운 의정 활동을 준비하시는 좋은 계기가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의정 활동하시면 이제 뭐죠? 그 전공이라니라 그 뭐죠? 상임위요? 상임위원회. 네. 네네. 어디를 하실 거예요? 이제 대부분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상임위를 배분하는 역할들을 해요. 그런 고난이 세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모든 의원님들 이렇게 다 원하시는 대로 좀 최대한 보내드리고 마지막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보도에 또 보니까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늘리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네. 현재는 6개 상임위원회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의원 수가 3명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네. 기존에 39명에서 42명으로 늘었고, 네. 그래서 이제 한 상임위원회에 뭐 8명 이렇게 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상임위원회를 더 늘리자. 그래서 조정안이 이제 3-4개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래요? 가지고 의회 내에서 이제 새로 되신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좀 조정안을 이제 확정을 할 것인지 아마 이제 22일 날 당선인 설명회가 있어요. 전체다. 예. 그 전체 41분 의원님들 보시고
42분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마 이제 구체적인 안이 공개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양당에서 어떻게 할지 원내대표들이 좀 상의하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의장도 뽑아야지, 원구성도 해야지. 이거 네. 앞으로 한 보름 정도가 엄청 바쁘시겠어요? 그렇죠. 밤낮 없이 바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오래 신경전하지 마시고 네. 단판을 딱 져요. 두 분 원내대표가 만나서 어디 딱 한 몇 시간 딱 단판 지으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은 네, 느낌. 예. 지금 서로 이게 버티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딱 21대 21이라는 그런 신의 구도를 청주 시민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거를 잘 선용하셔서 협치, 경쟁 이런 거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 이제 4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주시가 보다 더 시민들과 가까운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제도 개선 여러 가지 그 청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완희 의원님이 재선을 성공하셨고 민주당 청주시의회 원내대표가 되셔서 이제 오늘 모셨습니다. 다음에는 그 박노학 의원님도 한번 네, 모셔서 그러셔야겠어요. 말씀 좀 들어보고 네. 도의회도 이제 뽑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또 이렇게 그분들도 모셔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어느 동으로 하십니까? 한남동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가서 그분들 오남매 안부 좀 전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